우선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젤리의 루비 디렉터 조아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같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면 우리 젤리와 UDT가 그동안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각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저의 마음은 벌써 25년으로 가 있네요. 자, 올해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뭉쳤어요. 유사나 젤리와 또 유사나의 우리 UDT는 제 감히 우리 유사나의 근본이다. 근본 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너무 멋진 두 팀이 저희는 사실 한 팀이죠. 함께 다시 시너지를 내서 뭉친 만큼 리더님들에게 정말 좋은 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가 만나서 테이프 스폰서님이랑 유란 스폰서님 이렇게 리더스 분들이 좀 만나서 우리 내년이 오기 전에 우리 UDT랑 젤리랑 일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 그럼 일단은 시즌 1으로 내마고 특집을 한번 해보자. 요즘 굉장히 핫하죠. 경제 비즈니스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ow to 네트워크 마케팅 책의 저자가 바로 저희 팀에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How to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리더님들에게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화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이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 테이 스폰서님이 조금 더 말씀을 나눠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테이 스폰서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젤리와 UDT가 함께하는 유젤트에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선뜻 같이 함께해서 정말 25년도에 진짜 우리가 성장해보자라고 제안해주신 우리 유란다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성사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우리 유단다님을 엄청나게 설득해 주신 우리 아름루비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유란다님이 쓰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신 이 하우투 책을 사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구입을 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 본사에서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유란다야님과 아름루비님께서 진행을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들으셨던 분들은 Recording 아마 in 이 책을 읽을 progress. 때 정말 술술술술 읽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교육을 들었었는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한 지 이제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고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일머리로 이 일을 했는지를 사실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를 해서 배운 게 아니고 몸소 진짜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죠. 머리가 기억하는 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캐절링을 들었을 때 아, 저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내가 다가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되게 새롭게 알게 돼서 그때 제가 메모를 엄청나게 되게 열심히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아름루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이아도 저렇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됐겠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다야도 공부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게 프롤로그부터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때 캐자밍에서 우리가 유란다님이 해주셨던 그 강의를 정말 그냥 그 듣는 그 들리는 듯하게 정리를, 이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시도 우리와 뭔가 동떨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좀 찰떡같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일어날 법한 우리가 한 번쯤은 비즈니스 하면서 만났을 법한 그런 예시들로 많이 이렇게 또 본인이 겪은 우리 유란다님이 겪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저는 이 책
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다. 캐절민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이번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강의 끝나면 매주 여러분들께 조아름 루비님께서 워크시트를 제공해 주실 건데 그걸 한번 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유란다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쓰신 이 책을 다 씹어서 버릴 수 있겠다. 이 책 하나로 우리가 모두 이것들을 그냥 이거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로 내 머릿속에 제대로 입력해서 내가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 일머리대로 제대로 내가 가이드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7주가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이 7주를 그냥 마냥 막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해서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 내가 이거를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실 비즈니스 하는데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톡방에서 같이 나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주 동안 여러분들의 위한 이 자리고요. 이 자리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모두 다 여러분들이 다 습득해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또 유산화에서 성공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주 동안 우리 모두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테이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설레어요. 이 7주에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만 이번 7주가 저는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리더님들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7주 동안은 좀 이렇게 노트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좀 리더님들이 적으실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것과 리더님들이 적으면서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듣고 적은 거를 다시 한 번 더 워크शी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야심차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좀 저희가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자, 잘 보이시죠?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리더님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큰 프로그램은 UDT와 젤리 트레이닝이고요. 그 중에 시즌 1 네마고 특집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인용문들을 볼게요. 빈칸이 있어요. 나폴레온 힐, 로버트 기요사키, 토니 로빈슨, 에스터 힉스. 굉장히 유명한 성공 멘토들이죠. 자, 그럼 이분들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나오는데 빈칸이 있어요. 빈칸. 자, 땡땡땡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희망이 아니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불타는 땡땡땡이어야 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땡땡땡이 없다면 행동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땡땡땡은 행동을 촉진시킨다. 토니 로빈슨,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불타는 땡땡땡이 필요하다.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에서 X, 끌어당기면 법칙의 그 시초죠. 당신의 땡땡땡은 우주가 움직이는 에너지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땡땡땡을 존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자, 이 땡땡땡 안에 무엇이 들어간지 리더님들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땡땡땡 한번 각자의 노트에 적어 보시겠어요? 무엇일까? 자, 넘어가 볼게요. 땡땡땡은 뭐냐? 바로 영어로 디자이어라고 하죠. 디자이어. 욕구, 열망, 욕망이라고 하죠. 다시 볼게요, 리더님들. 열망, 욕망 모든 성취의 출발점. 불타는 열망이어야 된다.
욕망이 없다면 행동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 욕망은 행동을 촉진시킨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다. 당신의 욕망은 우주가 움직이는 에너지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욕망을 존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제가 원하는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니 이렇게 공통적인 이야기,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욕망이 모든 것의 처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를 향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 욕망을 가지는 거래요. 욕망, 욕구, 열망을 가지는 거다. 자, 이거를 한번 리더님들 여러분들의 이 여러분들의 욕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정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산화를 시작했지만 돈 얘기를 하는 거 혹은 본인이 원하는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좀 욕망을 드러내는 것 좀 천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사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건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게 모든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에 조건 자체도 결단하신 분들이 조건에 있었죠.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유산화로 무언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는 분들이다. 그 전제를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인지하시고 그 욕망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아주 열정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태도가 다르대요. 볼까요? 욕망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속하는지 리더님도 한번 보세요. 이 건강하게 욕망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뭔가를 얻고 변화해야지. 이걸 바로 적용하면 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새로운 걸 배우고 나 자신이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어. 나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와 시간 자유를 유산화로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실 것이고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태도는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대요. 뭐 또 똑같은 얘기겠지. 뭐 다 아는 얘기잖아.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그냥 현실에 만족할래. 목표는 있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뭐 얼마나 다를지 한번 드러나 보지 뭐 이렇게 약간 요렇게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욕망을 인정하는 분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해요. 과거에 저는 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속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욕망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나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오른쪽과 같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 관찰자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 시작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7주 동안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고 어떠한 애티튜드로 이 프로그램에 임하실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희 운영진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 운영진은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어떤 분들이냐? 자,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욕망에 솔직하고 성공 원칙을 기꺼이 따르고 행동하겠다 마음 먹고 열정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욕망에 대해서 이 7주 동안 조금 더 아주 밀도 있게 다룰 예정이에요. 욕망에 대한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성장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리더님들 욕망에 솔직하고 성공 원칙을 기꺼이 따르고 행동하겠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먹어주시고요. 열정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비장하진 않았죠? 자, 그러면 그 태도를 장착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 제가 그토록 졸랐던 그분입니다. 자, 이분은 또 다른 이름이 생겼죠. 바로 내마고 작가라는 그런 네임이 생겼고요. 이분은 스스로 작가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너무 어색해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불러주세요. 왜냐면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걸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내마고 책 여러분들 얼마 만에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책이잖아요, 책. 그쵸? 어? 엉덩이로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은. 엉덩이를 진짜 의자에 붙이고 그 인내심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 책을 단 10일 만에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무 명확해서 너무 명확하고 이 맥락이 너무너무 본인한테는 확고하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술술술 써지셨다고 해요. 그만큼 명확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도구와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 시간 과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이 시간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작가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어, 정말 좀 너무 못됐다. 진짜 테이 스폰서님, 제발 티업하지 말아주세요. 조아름 리더님, 제발 놀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 부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와 달리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제가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살짝 좀 찐따라서 아무튼 뭔가 이렇게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몸둘 바를 모르는데 앞으로 저희 7주 동안 같이 진행을 하면서 또 저를 알아가시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젤리, 유리티 같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실주를 진행하면서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리더님들의 스피치도 있을 예정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체험 사례, 경험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서로의 좋은 영향력을 펼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좋은 형제 라인십이 될 거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신다면 그 나눔의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이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영향력을 주는지 그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스폰서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협업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다 깨우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순식간에 쓴 책이지만 저에게는 6, 7년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네트워크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잘하고 싶으니까.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잘하고 싶었었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입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첫 주부터, 퓨처 어치버를 했죠. 그러니까 400불, 400불을 첫 주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매주 40만 원이 넘는 금액, 그 다음에 바로 퓨처 디렉터를 했으니까 6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속 받았으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열정이 타올라서 이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제가 잠깐 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10개월을 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한 거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을 쉬면서 그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 그때 깨우쳐서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많은 강의를 듣고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써머리를 하고 그리고 스폰서님과 소통하고 그 많은 과정들을 다 겪어서 뭐 세미나는 당연히 참석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오롯이 녹아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워낙 좀 간단하게 써서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무래도 OT를 포함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좀 빨리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자책이니까 공유를 할 건데요. 리더님들 지금 저에게 지금 요청 사항이
그 종이책을 출간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진짜 많은데 종이책은 출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6년 전에 봤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면 읽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밑줄이 쳐져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짱박아 놓으면 리더님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수시로 좀 확인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전자책을 한 거니까 익숙하지 않으셔도 좀 여러 번 보시면 전자책이 훨씬 편할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캡처해서 보내주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오케이? 원혜정 리더님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이시는 표정이셔가지고. 지금도 안 보이세요? 아, 이게 화면 자체는 보이는데 그거 하나씩 크게 만들 거죠? 아,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보일 텐데. 이렇게 그러, 확대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글씨가 좀 깨질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거 이렇게 한 해요? 장씩 크게 못 넘겨요? 그 지금 여러 장이 다 보이거든요? 진짜? 나 지금 한 장만 했는데? 지금 여러 장이 다 보이고, 네, 한 여러 장이 장은 있고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폴더 세상에나. 자체가 나한테, 그거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한 장으로 보이네. 폴더 자체를 선택하면 안 돼요? 네, 그 열린 사진 파일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했네요. 얼굴이 빨개졌네. 아주. 네, 바로 진행할게요. 음, 네, 작가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열린 창인가? 이거는 돼요? 네, 아, 됐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됐네요. 요거 앞에 책에서 이게 여기 부분이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죠?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읽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를 잠깐 쓴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앞부분에 쓴 건데, 사실은 돈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내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에게나 아니면 가망 사업자, 가망 소비자에게 돈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돈 얘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뒤에서도 아마 돈 얘기는 할 거예요. 밑줄 그은 거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여전히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더님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적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그 과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돈은 제가 밑에 썼지만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 주고요. 돈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 돈은 노력하면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이왕이면 그냥 한 번 쫙 벌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돈을 벌어야 되고요. 제가 맨날 그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때론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 애가 셋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세상에는 뺏는 사람과 뺏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나쁜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리더님들은 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뺏는 사람과 뺏기는 사람. 뺏는 사람? 윤정 리더님 뺏는 사람? 뺏기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저는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왜냐면 세상에는요, 뺏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언제나 있죠. 뺏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나쁘다. 그 얘기를 제가 맨날 하거든요. 그러면 뺏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왜냐면 넌 뺏길 거니까.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어, 지키는 게 때론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돈은 한 번에 왕창 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돈은 뭐 그 조성희 강사 저번에 인유타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잠재의식은 크고 작은 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뭐 한 1,000만 원, 월 1,000만 원만 벌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계를 짓는 건 나지. 사실은 나거든요. 그 이상도 벌 수 있고 그 이하도 벌 수 있고 그거는 오롯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거를 유산화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장사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장사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거면 누가 서울대로 나오고 좋은 대학교로 나와서 대기업을 가냐고 저한테 다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장사로도 많이 내가 원한다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다음 장으로 넘기려면 그때그때마다 공유를 해야 되나요? 폴더에 넣어놨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지금 혹시 사진을 넘겼는데 안 나오시나요, 혹시? 아, 넘겨지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는 지금 넘긴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아, 지금 넘겼어요. 지금 넘겼어요. 나오죠? 아, 네, 됐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부모님이요 장사를 하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중학교 되기 전 그쯤에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뭘 생각했냐면 부유함이라는 것은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타고나거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이미 어렸을 때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공은 내 삶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삶의 태도였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자녀가 있다면 내가 이 일로 성공을 하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정말 좋은 돈에 대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태도를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요. 성공으로 보여주면 돼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돈에 대해서 배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도를 주기 위해선 내가 먼저 성공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지속적인 부가 정말 중요하다. 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또 가난해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일시적인 돈 말고 지속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을 나와서. 근데 내가 대학을 나와서 장사했고 회사를 다녔고 했던 모든 일에서 해왔던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완전히 달라야지만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네트워크도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고방식부터 아예 처음부터 네트워크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아서 이 책에도 그걸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세팅이 되기 전에 가장 우선 돼야 되는 거는요. 유산화뿐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선행돼야 되는 건 그 다음에 써 있는 겁니다. 부를 원한다면 돈을 갖고 싶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때 이런 분들 있어요. 난 돈에 관심 없어요. 뭐 이런 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과 비즈니스 하기가 매우 힘들죠. 왜? 돈에 대한 자신의 마음조차 솔직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붙잡아 놓고 돈 필요하잖아 하면서 설득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은 그래, 넌 돈 필요 없으니까 좋겠다, 야. 그러면 나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서 그냥 소비자로 아니면 그분들의 명단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오히려 이 비즈니스가 더 쉽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 또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핸드폰 장사를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핸드폰 장사하면서 너무너무 잘 벌고 싶었거든요. 돈을. 근데 전 돈 잘 벌고 싶은 내 마음에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당연히 내가 마음 먹으면 열심히 버는 일이지. 네트워크 하면서도 무슨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으면서 무슨 돈독이 올라서 또 네트워크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나도 핸드폰 장사하는 저도 밤을 새서 일했던 제 모습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유산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한참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였는데 핸드폰을 막 제가 2년 9개월 만에 다이아가 됐잖아요. 그 핸드폰을 진짜 이렇게 들고 잠이 들고 막 그랬을 정도였어요. 정말 집중해서 일을 했거든요, 이 일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정말 미안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유산화 안 하는 사람도 다 애 놀게 하고 다 핸드폰 하는 거 아세요? 그쵸? 남들도 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유산화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봤더니 쇼핑하고 뭐 유튜브 틀어놓고 이러면서 애들 그냥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도 어 핸드폰 하는데 내가 유산화해서 애들을 못 보는 게 아니네. 그거는 내가 그냥 나의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핸드폰 할 때도 죄책감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 애들, 시우야, 네가 지금 정말 정말 중요한 순간이면 내가 핸드폰 덮고 너 얘기 들어줄게. 해서 핸드폰 딱 덮고, 뭐, 얘기 들어주는데 1분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얘기 다 들어주고 다시 일할게. 이렇게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막 괴로웠을 때조차도, 그러면 좀 유산화로 내가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성실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상황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이 일로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려고 들어오셨다거나, 어찌됐건 그 마음에 솔직해지시면 비즈니스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셨어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 난 할 거야. 그리고 난 잘해볼 거야. 이런 분.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했는데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분 말고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사실은 제가 이 책을요 정말 비싸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노하우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알려주기가 처음에 아깝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결국 우리 파트너분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책을 내면서 진짜 아낌없이 다 썼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썼냐면 열심히 하는데 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어쩌면 파트너가 한 명도 없으신 분들은요, 이 복제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한 분이라도 있으신 분, 아니면 파트너가 생겼다가 떠나셨던 분, 이런 모든 분들은 이 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라도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내면, 제가 말하는 성과는 한 골드 디렉터 이후부터는 사실 이 복제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차적 목표는 골드니까 복제에 대해서, 저건 아직도 먼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곧 나에게 다가올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잘하지만 파트너 한 명이 생겼어요. 근데 뭘 가이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엄청 잘 팔아요. 말도 화술도 너무너무 좋아. 말도 정말 잘하고 사람들하고 막 친근감도 정말 관계식도 잘해요. 그래서 나의 실력과 재능으로 성공을 했지만 다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 내 파트너에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정확히 이 일을 알고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후속 관리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찾아가서 차만 마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 후속 관리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책을 썼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세요? 손들진 않으셔도 돼요? 있으면 살짝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고개만 끄덕끄덕. 봤어요? 오케이, 있어요. 신나네요? 신납니다. 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해소가 되길.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최종 목표는요, 복제라고 하죠,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제를 잘해야 된다. 내가 복제의 원판이 돼야 된다. 이 얘기 다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복제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걸까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안 물어볼게요. 왜 고개를 다 내리시고, 왜, 왜 그러세요? 안 찝을게요. 아이, 또, 하늘을 보시거나 이러시네. 자, 복제가 잘 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복제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 같은 파트너 나오면 돼요라고 하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퓨처 어치버 했다고 했잖아요. 퓨처 어치버 하는 파트너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밤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저처럼 강의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나 같은 파트너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같은 파트너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사실은요, 나 같은 파트너는 나처럼 똑같이 일하는 파트너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 그냥 유사나 비전을 보고, 네트워크에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을 찾거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후속 관리입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가 안 되면요, 복제 시동을 못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국 궁극적으로 복제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음, 만약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이 만약에 10가지를 해야 된다고 요리로 칠게요. 내가 어, 된장찌개를 끓여야 돼요. 그래서 된장이 필요하고 두부가 필요하고 요 정도는 내가 안 해. 두부 넣고 된장 넣었어요. 맛있는 된장찌개가 끓여지나요? 안 끓여지죠.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유산화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먹고 좋아진 거 말하면 저절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일은 정말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려면요. 저걸 체크하시면 돼요. 파트너가 있다면 항상 같은 프로세스를 안내해주고 있는지. 나는 안내해주고 있는데 내 파트너도 혹시 나랑 같은 프로세스를 안내해주고 있는지. 또는 이제 김유란이 여러분 제가 리더님 스폰서로 생각해서 유산을 해볼게요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 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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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라고 순서를 적어서 저한테 쪽지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사업할 거야 라는 파트너 아니면 소비자가 생긴 파트너. 이 파트너를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지 그냥 종이 한 장에 다 써서 줄 수 있는지. 자,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나 아니면 내가 파트너가 없다면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소비자를 어떻게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 그냥 느낌 막 이 사람은 왠지 친해. 친근감 있어. 왠지 마음이 가. 그래서 막 그냥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할지 되는지 모두 대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툴이 있는지 그리고 후속 조치 왜 해야 돼? 그냥 팔면 매출이 오르는데 후속 조치 하러 간다고 해서 매출이 느는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네트워크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를 어떻게 파트너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리더님들은 어느 정도 이 유산화의 프로세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못하고 있다면요. 거기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느낌은 있어. 감은 이렇게 있어. 뭔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종이에 적을 수 없다. 적어서 카톡이든 적어서 알려줄 수 없다면 리더님들은 지금 감으로 알고 계신 거고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거 다 써서 종이에 써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 손 일부러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오, 아무도 없네요. 리더님들 조금 웃으면서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합니다. 저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저것들이 아마 이 책을 다 쓰고 나면, 읽고 나시면 저거 다 적을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정말이에요. 다 적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은요, 사실 제가 하우투라고 했지만, 저 혼자만 성공한 어떤 뭐 멘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본질에 입각했기 때문에요. 이 본질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제도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복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토시 하나 틀리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본질은 똑같고 복제해야 되는 베이스, 스탠다드는 똑같지만 각자의 개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요것 또한 이해는 안 되시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서 만약 내가 체계를 갖고 있고 비즈니스를 좀 정말 이렇게 손으로 종이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툴이 있는 네트워크는요. 멋있어요. 근데 툴이 없고요. 주먹구구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가는 네트워크.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네트워크는요.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좀 멋이 없죠. 그쵸? 멋이 없어요. 그래,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좀 괜찮은 파트너가 나와도 어떻게 가이드 해야 될지 몰라서 내 스스로가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셔가지고요. 멋있게 네트워크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썼으니까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 달랐던 부분들은요, 무조건 스폰서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세요라고 하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을 못 해요. 거의 다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요, 어, 죄송해요. 어, 캡처를 안 했나 봐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과, 시간과, 어, 돈의 자유를 얻으려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뭔데요, 도대체? 어? 시간과 돈의 자유를 어떻게 얻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쵸?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요, 상대방한테는 와닿지도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Y가 정립이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져요. 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아시죠?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씩 벌었어요. 순이익이 6천에서 7천 정도였어요, 한 달에. 그 정도 돈을 벌고 있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장사가 잘 돼도 불안했어요.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요. 그 정도 돈이면 몇 년 벌고 놀면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벌고 어떻게 놀아요? 그 돈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못 놉니다. 집 한 채가 얼만데 못 놀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요. 그래서 정말 뭘 했냐면 제 지분 경매부터 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부족해졌고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려면 경매 학원을 나가야죠. 그리고 경매를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 투자, 비용 투자가 반복됐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불안했던 막연한 불안함,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문 닫으면 빵원인데, 막 이런 불안함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을 들었을 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여러분들이 컨택하게 되는 자영업자의 심리가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같은 심리일 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두가 티내지 않을 뿐이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자영업자 그러시던데 불안하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장님,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장사하시면, 응? 회사원보다 더 많이 벌고, 쉴 때 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너무 부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먼저 가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불안하다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장사가 잘 돼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 마음을 알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분들의 불안한 욕구를 내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유산화를 얘기해 준다라는 마인드가 장착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에 조아름 루비님이 욕망, 욕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욕구를 해소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제가 이 일을 딱 시작할 때, 그러면 내 불안이 해소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실은 엄청 따져봤어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좋아져서 알려주면 돈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 이걸로 내 불안을 해소할 정도로 돈을 벌어야겠어. 그 마음이 있어서 직업적으로 네트워크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따져보죠. 뭐 해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요, 그냥 이 일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나의 어떤 재능이 이 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마음가짐. 저는요, 사실 맨 처음에, 쇼더 플랜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요, 누비 때, 이거는, 우리 테니스 스폰서님이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안 계시나, 여기? 안 보이시나? 아, 계시네. 아씨, 진짜. 제가요, 루비 때요, 비전엑스가, 그러니까 루테인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의 소비자가 저한테, 사장님, 루테인 없어? 루테인 저한테 이래서, 저희는 루테인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비전엑스에 루테인 들어있는 거 아세요? 제가 루비 때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조아름 루비님과 김태희 스포너님이 진짜 어떻게 루비까지 갔냐고 용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엄청 지금은 뭐 말도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때 말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서 유산화해서 좀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절대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이거 하나로 성공한 거예요. 제가 컨택하는 모든 사람한테 뭔 얘기했냐면요.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나랑 같이 하면 너한테 무조건 도움이 돼. 진짜 이 말로 다 쓰립씩 끊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업자로 그걸로 끊었어요. 그래서 제품 먹다가 안 좋다고 해도 나 그만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사라지지 않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확고한 마음가짐이 이 비즈니스 얼마나 유리한 건지. 하다 안 되면 관두지. 아, 힘드니까 관둘까?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다이아면 다이아까지 하고 말 거야. 진짜 이 확고한 마음가짐이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승패를 나눈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왜 하시나요? 제가 여기 물어봤는데요. 여기 썼네요. 대부분의 독자는 아마도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뭐 이런 말을 할 거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생활비만 벌으면 돼. 나는 애들 학원비만 주면 돼. 나는 뭐 회사를 관두고 싶어서 이 일을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공통점이에요. 어, 그거는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내가 네트워크를 왜 하는지를 진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6년 동안 하면서요, 제가 놀란 게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냐고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해요. 거의 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권리 수입 얻으려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사업한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요, 대부분 정말 높은 확률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 일을 그만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애석한 일이다라고 썼는데, 애석이 무슨 뜻이죠? 슬프고, 어, 아까운 일이다. 정말 네트워크 해야 되는 이유만 명확히 알아도 그만두지 않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너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예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제안 받았고, 뭐 설레고, 뭐 근데 갑자기 뭐가 내가 쉬었나? 의심스럽다가 일단 제품 한번 써보겠다고 했는데 별로 하지 않아.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근데 몇 명한테 알려줬더니 좀 좋다고 그래요. 제품이. 그래서 약간 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사업을 말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네.
그래서 그만둘까? 이러고 있었는데 세미나 또 참석하고 스폰서 받으니까 다시 마음이 잡혀요. 이런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 그래서 그래요. 다 그래서. 죄다 그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비자나 파트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게 답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부의 구축, 네트워크의 구축,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구축.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부의 구축, 네트워크의 구축,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구축. 다 적기 싫으면 요거 하나만.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구축.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반복하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고, 이제 안 나왔는데, 현금 흐름의 4사분면 제가 캡처했는데 안 나왔네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현금 흐름의 4사분면? 아시죠? 왼쪽, 오른쪽 아시죠? 제가 캡처한 게 없어가지고. 그거 보시면요. 본인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부면에 있는지를 그걸 보고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워크시트에 아마 들어가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부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저를 예를 들자면요. 저는 예전에 회사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분면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핸드폰 장사를 했어요. S 사분면에 있었어요. 둘 다 왼쪽에 있는 사분면이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가게를 하면서 뭐 했냐면 치킨집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했지만 S 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시죠? 아, 다행이네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B사분면을 같이 가져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재 핸드폰 가게를 하니까 S사분면, 네트워크 하니까 B사분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사분면 중에 두 가지 분면에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 한 군데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돈을 버는 게 좋으니까 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열고 뭐 이거 하면서 엔잡도 하고 부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유사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수입 창출을 받기 원해서예요. 이 부분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냥 패스할게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음, 공통점은 뭐냐면요. 초록색 줄친 거, 돈 나오는 구조를 사람들이 여러 개를 원하지만요. 리스크는 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 가게를 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가게를 여러 개 차리라고. 근데 저는 차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리스크가 많아서. 그 부분도 책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은 다 ESBI 4사분면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나를 더 하시려면 반드시 저 4분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에서 2를 한다든지. 오전에 회사 오전 타임, 오후에 회사 하면은 오후 타임. 오전 2 사분면, 오후 2 사분면.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저처럼 자영업 두 종류를 하면 핸드폰 S 사분면, 치킨집 S 사분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분면이 다른 게 더 좋다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대부분의 추가 수입을 추구하는 N잡은 S사분면과 S사분면 또는 E사분면, S사분면. 이렇게 한다고. 요것도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저기에 있어요. 대부분은. 어,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사분면은요. 음, 왼쪽에 있는 사분면과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면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느 사분면이 맞고 어느 사분면이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E와 S 사분면이 왼쪽에 있잖아요. B와 I 사분면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사분면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왼쪽 사분면은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수입이 멈추고, 표 보이시죠?
표. 오른쪽 사분면은 6개월 이상 중단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저기 B사분면이 있어요. B사분면, 노란색, 오른쪽. 6개월 이상 중단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6개월 이상 중단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B사분면이 있는 바로 패시브 인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와닿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만약 N잡을 한다? E나 E, S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B나 I에 있는 걸 하셔야 돼요. N잡이라면. 하나라도 B나 I에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남편이 S, 내가 E다? 그러면 안 돼. 한 명이라도 B나 I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어, 그래서요,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줄었어요. 모두가 여러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공통점, 하나로 귀결되는 이유는요, 단 하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사분면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다시 읽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완벽히 이해되시면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자, 그럼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도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그 B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오른쪽 B에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B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라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요, 리더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적 안전은 줍니다. 주는데요. 자유를 주려면요. 여기 표 보이시죠? I 분면의 일을 병행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과를 먼저 내셔야 돼요. 성과를 낸 후에 I 분면에 있는 투자,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왜냐면 이걸 날리지 않잖아.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투자해서 날려도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I로도 성공하고 B로도 잘 됐을 때 경제적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막 시작해놓고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원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이게 안 오냐? 돈도 못 벌고 바쁘기만 하냐? 왜 시간도 없냐? 왜 더 바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4사분면을, 현금으로 잡으면은 이해를 못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에 속한다. 아니, 돈 벌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잘 안 벌려. 이래서 툴툴 거리고 있다. 내 마음 한 곳에서 그런 미운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현금으로 잡으면 확실히 이해하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또 설명을 또 부연 설명해놨어요. 책을 읽으시면 돼요. 자,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워런 버핏 얘기도 했어요. 그 워런 버핏이 사람들은 투자가, I 사분면에 있는 투자로서 돈을 번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요, 갑부는요, 다 B사분면의 일을 하면서 I 사분면을 같이 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이 그냥 B사분면의 일을 다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다. 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요. 그러면 아이사분면으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투자 막 해가지고, 막 부동산 빡, 주식 빡,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겠지만, 정확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썼냐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이사분면을 먼저 시작해도 좋다.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B사분면에서 어? 돈을 만든 후 I4분면으로 확장해라. 이 방법을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I4분면으로 뭐 돈 버는 사람 있다고 막 어디 나오잖아요. 코인으로 대박 났다. 주변에서 나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천운이 있지 않은 이상 B를 통해서 I로 확장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꿈꾼다면 B사분면, 자유를 꿈꾼다면 B사분면과 I사분면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리더인들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시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까 적은 거? 뭐죠? 말해보세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뭐라고 했죠? 자, 우리 보긴 골드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부의 구축이요. 아, 다른 분이 해주셨네요. 그쵸? 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완전히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 나올 때까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업무 흐름을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아무나 시작은 할 수 있죠. 근데 성공은 아무나 하지 않죠.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되게 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 일을 시작할 때는요, 일의 순서와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일의 순서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네트워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사인업을 하고 나서 어떤 걸 하시냐면요. 사람을 먼저 만나고, 막 제품 공부하고, 시스템에 엄청 열심히 참여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막 업앤다운이 막 심한 분들이 있어요. 순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랬다가 순간 괜히 한 것 같아 뭔가 세뇌당하는 것 같아 막 이랬다가 막 이러신 분들 특징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안 읽어요. 단 한 권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모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막 유사나 얘기하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한다면요. 어디 가서 한 번 얘기해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책을 읽으셔야 된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원리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알아야지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런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먹고 소개만 하면 되는 일이라더니 이러면 스폰서 탓, 소개자 탓, 뭐팀 탓 이런 분들 있으신데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들었던 어떤 계기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던 쉽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길게 써 있잖아요. 뭐 한 5만 원, 10만 원 벌려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1년, 3년 돈을 벌고 그만둘 생각이라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년, 3년 그냥 확 벌어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평생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만들어서 비사불면의 일이잖아요. 그 비사불면 일의 특징이에요. 상속까지 해야겠다. 이런 장기적 관점으로 이 일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입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이유 불문이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세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니까 제 파트너가 어떻게 했겠어요? 천천히 가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천천히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요. 비사분면의 일은 이거 제가 다 구글링하고 찾았는데요. 대부분의 비사분면에 있는 사업은요, 투자 기간은 5년을 바라본대요. 5년. 최소 5년은 내가 이 일을 투자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해야지. 6개월, 1년 해보고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그 5년 안에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그럼 나 성공이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사분면에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일을 하자마자 돈 벌었다고 했죠? 왜? 엄청 세일즈를 했거든요. 세일즈를 해서요, 돈을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고요.
세일즈 플러스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평생 들어오는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또 반복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구축을 하는 일이다. 근데 어떻게 자산 구축을 하는 걸까? 1번, 동그라미 1, 레버리지 때문에. 동그라미 2, 복리의 법칙 때문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요거까지 좀 이해하고 갈게요. 자, 모든 일에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레버리지와 복리의 법칙이요. 특히 복리의 법칙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음. 그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에 더 이어볼게요. 서두르지 말라고 하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천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천천히 하겠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종잣돈이 생기지 않는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 종잣돈이 영원인 사람이 어찌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시간이 지나면 절로 일이 될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시간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성과와 관련 있다. 여러분이, 공부 되게 잘하는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와 동시대에 살면서 이 아이와 도서관은 맨날 같이 다녔어요. 매일같이 같이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저는 도서관 가서 라면 먹고 엎드려 자고 그랬단 말이죠. 똑같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이상하게 유산하는 사람들은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본인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코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원리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되게 많은 매출을 벌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진 진짜 힘은 레버리지와 복리 법칙에 있다. 미주의 거점. 자, 레버리지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구매했던 사람의 입소문을 통한 판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소개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한 매출까지 인정돼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없는 데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판 거에 대한 수입만 발생돼요. 근데 레버리지는요, 나를 대신한 어떤 사람이 판매한 것까지 저에게 수입이 발생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돈, 뭐 시간, 뭐 이런 것들,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데요. 음, 여러분, 여기서도 뒤에 얘가 아마 있을 건데, 수영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그 수영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을 빌리는 것만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판매했죠? 이분을 레버리지해서 이분이 소문을 내서 판매하는 것도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이게 네트워크의 정말 기가 막힌 장점인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초에 아무도 안 찾으면 레버리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를 통해 매출이 쌓이고 쌓이면요. 엄청 많은 수입이 생기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규모가 커져서 이때부터 복리 법칙을 체감하게 돼요. 복리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복리로 붙으면 나중에 막 수십 년 지나면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음, 복리의 법칙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자를 넣어놓고 복리여도요, 짧은 시간을 넣으면 큰 돈이 안 돼요. 근데 길게, 진짜 오랜 시간을 넣을수록.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아요. 복리라는 건. 오랜 시간, 일정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리의 법칙은요, 들어간 돈 자체가 작으면요, 복리가 잘 안 돼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소비자가 너무너무 작으면요,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한다면, 뭐, 진짜, 이왕이면 최대한 소개하려고 하고요. 이왕이면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내가 투입을 하겠죠? 왜, 진짜 이자 막 엄청 많이, 뭐 20%씩 줘.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넣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리 법칙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유산화에서는 이 레버리지를 만들 리더, 파트너를 키워서요. 그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복리 법칙을 유산화해서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파트너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입소문만 생각한다면요. 매출만 생각한다면 레버리지만 얻는 건데요. 복리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복제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입, 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꼭 여기 밑줄 걷죠.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해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은요, 판매업과 영업이 아니에요. 요거 자꾸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판매업이나 영업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서 일을 계속 해오셔서 그래요. 그런데 B사분면에 있는 일을 E나 S처럼 일을 하면요, 일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해요. 아씨, 내가 이거 몇 명한테 팔아서 이거 벌으려고 딴 데 가서 이거 더 팔면 돈 더 벌겠네. 이게 뭔지 아세요? E사분면과 S사분면 사고 때문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는 B사분면의 일이죠. 그쵸? B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가져야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에 바꾸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해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나 S사분면의 목적이 수입에 있어요. 매출. 근데요, B사분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구축에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입은요,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돈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 써 있죠? 판매한 그 제품이 단골이 되고 그들이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제품이 판매가 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충성 고객이 되고 단골이 되고 매니아가 되고 재구매 고객이 되고 그들 중에서 이 정도 제품을 먹고 이렇게 좋으면 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고 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죠? 후속 관리가 반드시 중요하죠.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E나 S사분면처럼 매출만 만드는 세일즈만 계속하면서 잔잔바리 푼돈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어떤 거라고? 복리를 이용하시는 거라고. 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할 때 여러분 프랜차이즈랑 비교하죠. 근데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 점주. 스타벅스 얘 들었어요. 그 책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프랜차이즈 점주, 스타벅스 점주랑 유사나 사장은 달라요. 프랜차이즈 점주, 스타벅스 점주는 S사분면 자영업자예요. 근데 유사나는 B사분면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프랜차이즈 점주랑 나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스타벅스면 스타벅스 회사 사장이라고요. 회사.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네트워크 유산한 사람은 B사분면의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점주가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에 잘 써놨으니까 설명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판매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판매가 아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출, 판매만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판매를 안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판매는 하셔야 돼요. 판매는 뭐다? 중간에, 밑줄 그어놨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판매는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유산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발점인 거예요. 음, 밑에 썼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면 당연히 실패한다. 알리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판매도 필요하지만 판매만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은 뭐다? 수입이 창출되는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거 완전 외우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해한다면요. 오늘 팔았어.
그러면 너무 좋아 날아갈 듯이 기쁘고 오늘 못 팔았어. 그러면 막 거절당해서 이 일을 안 되는 건가 봐. 이런 흔들리는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사라질 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자산 구축을 하는 과정일 뿐이니까 이것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 진짜 이해한다면. 이 부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무 흐름 한 번만 훑을게요. 자, 계속 반복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이제 조금 세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이 자산 구축이다라는 것을 머리에 새긴 상태에서요. 뭐 해야 돼요? 제품 구매할 사람을 처음에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산 구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 줘야 돼요. 재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후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냅둔다고 해서 재구매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리더님들이 이거 그 사람이 조면 먹겠지 이런 착각에 휩싸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늘이 불쌍해서 나한테 그런 사람을 한 번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소비자 후속 관리를 안 하고서는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별표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은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써 있었나? 희생적으로 애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어, 아주 희생적으로. 네트워커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희생적으로 애용하고 사랑하는 소비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비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에서 비즈니스 할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쵸? 그리고 반대로 사업자는 무조건 애용하는, 막 열광하는 소비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띄엄띄엄 먹는다? 말도 안 돼. 여기서 성공 죽어도 못해요. 돈이 없어요? 집에 있는 중고 뭐 이렇게 팔 거를 당근에 파세요. 그리고 가르세요. 먹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제가 뭐 리더님들이 산다고 저한테 돈 되겠어요? 그런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정말 정말 이거는 기본 규칙입니다. 내 제품을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소비자들 중에요. 비즈니스 할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법도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그들을 사업자로서 파트너, 사업자 후속 관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후속 관리와 사업자 후속 관리는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어찌됐건 후속 관리를 해야지만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후속 관리가 된 파트너 중에서요, 리더를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나왔을 때 비로소 저는 어떻게 돼요?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보는 복제를 구현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수입을 얻는 자산 구축이 만들어집니다. 리더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뭐였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나의 목적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구축이죠?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구축은 뭐로 된다? 리더가 발굴되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리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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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러면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중에 궁극적으로는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순서 있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아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죠? 기억하라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뜻이다. 표를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길 바란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본인들이 이 중에 몇 개는 찔딱찔딱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걸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찔딱찔딱 하셨다면요. 구매할 사람만 찾았다. 아니 비즈니스 할 사람만 찾았다 하면요. 나머지들을 채워나가시면 돼요. 너무 심플하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 일은 요거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리더님들. 요거를 오늘 좀 뭐 설명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시고 책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읽으면서 내가 내 파트너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완벽히 본인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병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저 지금 한 10분 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했네요. 죄송하고요. 말을 좀 줄여볼게요. 자, 우리 공지사항 좀 해주신, 과제 내주신 우리 조아른 루비님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자, 우선 박수 한번 칠게요, 리더님들. 자, 1시간 동안에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아마 지금 되게 불안해할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했으면 도움이 됐을 거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필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이게 그 밥 프록터의 생각의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로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이해해야 된다. 내가 진짜로 이해해야지 누군가가 그걸 믿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 제가 항상 저도 영어 티칭을 하는데 들어본 거는 그냥 아예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명확성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초집중을 하고 이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깨달음이나 여운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잔재로 남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중간에 질문을 하면 우리 리더들이 그 불안감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저희의 그 여운을 느낄 수 있는 틈을 조금 주시고요. 그냥 안심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그냥 마음껏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알아서 짝짝짝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7주 동안에 뭐지? 나는 우리 스폰서한테 저런 거 안 배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어떤 각각의 소팀에서의 뭐 본인들의 스폰서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를 하시든지 그런 거는 안 하시겠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유산화라는 게 정말로 각각의 재능을 다 내 거로 활용하는 일이잖아요. 유산화로 일단은 뭐 골드 이상, 루비 이상 성공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누군가는 말로 설명하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각각의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란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는 데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저희 걸로 가져와서 그냥 지금 싹싹싹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매칭해서 그걸 더 디벨롭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자, 저희 요거 내용을 열심히 들으셨고 필기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리더님들 거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과제 워크시트를 조금 준비해서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도 영어를 말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오답 노트라든지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넘어가질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똑같이 뭐 I am study 이렇게 무조건 주어 다음에 am을 붙이고 그런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크시트에 제가 4가지를 조금 담을 건데 첫 번째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적을 건데 이거는 외워서 하지 마시고 다시 책을 오픈북처럼 책을 이렇게 넘기시면서 찾아서 적으시면 돼요. 이제 뭐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시 내가 찾아서 아 맞아 이거였지. 이거는 이거를 강조했지. 이걸 내가 기억해야 되지라고 한 번 더 적어주시는 본문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좀 저희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는 질문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님들이 최대한 정말로 진솔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누가 검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과제, 행동 계획을 적을 수 있는 좀 문항들을 조금 드릴 거고, 뭐 마무리에 내가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어땠는지 스스로 좀 성찰을 할 수 있는 마무리 질문을 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제가 한글 파일로 적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올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유란 스폰서님이 강의를 하면서 반복하고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숙지가 된 후에 만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결단하시고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인 톡방이니만큼 프로그램인 만큼 이 숙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해서 적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프린트해서 적으셔서 다음 주 또 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톡방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이런 하고자 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 셀프 퀘스천을 해보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어떤 성공자들의 책을 보면 이 서포팅 그룹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리더님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에 관해서는 제가 저희 로얄 그 동해루비님이랑 저랑 테이 스폰서님, 유란 스폰서님 있는 톡에 정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각 팀에서 기준을 정하셔서 정답지는 원하시는 분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리더님들, 또 우리 좀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필기하신 것 좀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첫 시간 듣고 나서 어떠셨는지 진솔하게 또 나눔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테이 스폰서님이나 유란 스폰서님, 동해루비님 중에서 좀 첨언하실 거나 꼭 이건 나누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테이 스폰서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오늘 굉장히 좀 뭔가 다이나믹하게, 첫 시간이지만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 유란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처음 듣는 것처럼 엄청 필기 많이 하면서 진짜 집중해서 들었고, 머릿속에 또 이렇게 콱콱, 네, 도장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13년 이렇게 일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딱 내가 머릿속에만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한 번 또 저도 다이아몬드지만 이렇게 한 번 다시 내가 무언가 좀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다시 이렇게 네트워크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우리 리더님들도 함께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욕구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뿜어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막 이렇게 카메라 끄고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꼭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가 더 잘 익히고, 예, 술술술술 그 내용들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네, 그리고 사진 저희 다음 찍을게요.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만나는 거죠. 1월, 맞아. 네네, 7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거 진짜 현금을 4분면 네트워크 완전히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거부터 완전 쑥쑥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시는 분도 좀 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자,